디케소리 TV의 진입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늘 3시에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김기춘 시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또 항소심 이거 하고 또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좀 형량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석방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제가 한 3시 재판인데 좀 일찍 갔는데 한 2시 20분 되니 2시 반 25분 되니까 조윤선 장관이 남편 변호사랑 같이 왔다가 너무 시간 일르니까 또다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앞에 다른 선고가 또 뭐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재판을 두고 또 다른 사람 재판을 한다는 게 조금 오아스러웠는데 그거는 결국은 안 한 것 같고 이 화이트리스트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제가 뭐 열심히 들었는데 이 판사가 목소리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막 적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뭐 많은 부분을 놓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김기춘 실장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판결문이 1심보다 굉장히 나빴었어요. 들으면서 막 한숨도 많이 쉬고 막 제가 막 분통을 많이 떠뜨렸는데 하여튼 1심보다는 굉장히 나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기춘 실장님의 직권남용했다는 것을 너무나 악의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형량이 높아질까봐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이 그 정경련에 압박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정경련이 자금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강제로 직권남용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정경련을 압박을 했고 정경련의 약속을 받아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보수단체의 불만을 또 전달도 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기를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 시민단체가 새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또 증가된 것에 대해서 확인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청와대 비서실 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게 정경련은 그전에도 자금 지원을 해왔었다, 시민단체에 해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이거를 정경련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자율성이 배제가 됐다. 보수단체 명단을 할당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율적인 판단을 못하고 생략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를 했고, 보수 시민단체의 자금이 대폭 증가됐다. 정경련 자체로 그래서 정경련 자체에서 이 자금이 부족해서 4대 기업에서 더 거두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들으면서 판사가 굉장히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보수 단체에서 많이 청와대에다 많이 요청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신설된 그런 보수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대를 했겠죠. 특히 뭐 저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보수 단체들이 뭐 생기면서 뭐 기존 해왔던 단체들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단체들도 많이 생기면서 청와대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새로운 단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금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한정된 세금으로도 다 지원을 못하니까 정경련에다 부탁을 하면서 했는데 새로운 단체들도 정경련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명단 충고에 대해서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경련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자율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가 된다.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정경련의 자율성이 완전히 배제가 됐다. 침해된 상태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인과관계 부족된다고 볼 수 없다. 정경련의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현준 행정안의 공모관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담한 거 핵심적으로 가담했었고 초기 일부 가담한 것을 부정을 하나 뭐 이런 등등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막 받아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히 받아듣긴 했는데 목소리가 좀 작아갖고 문장으로 좀 연결되기는 어려웠었고 그리고 김기춘 시장님에 대한 거는 제가 받아 적으면서 정말 한숨을 많이 쉬었네요. 누구보다도 그 행위의 주체자로 요거는 제가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하고 그중 정무수석실의 분장 사항엔 직능단체와 협력 추진이 포함된 만큼 정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기춘 시장님에 대한 업무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이거 어렵겠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들었고 그러면서 비서실의 국정철학의 확산 이렇게 들으면서도 국정철학의 확산을 외부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왜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오다가 박 대통령 시절에만 한 것에 대해서 이성철 씨는 그렇게 겁을 내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그러면서 뭐 또 뭐 그 피고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기초의 보수단체를 선별 지원하고 제가 이 말 들으면서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수단체만 선별 지원하라고요? 이를 사실 뭐 이게 화이트리스트랑 블랙리스트랑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보수단체 블랙리스트는 좌파 성향 좌파들한테 지원 안 했다고 벌을 주고 보수단체에다가 지원했다고 벌을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보수단체만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정말 들으면서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 판사가 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판사가 읽어대는데 야 저거 미쳤구나. 정말 판사가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정말 저게 얼마나 살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이것도 좀 기가 막혔어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를 보여 국민의 깊은 불신을 안겼다. 정말 들으면서 야 오늘 빠져나가기 어렵겠구나. 이거 사실 김기춘 시장님이 1년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허현준 행정관도 뭐 선거법 위반을 해갖고 합쳐서 1년 6개월을 받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 이하 다른 분들은 다들 김재원 국회의원이 무죄로 받아듣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뭐 1년 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있는데 오늘 분위기상 이거 오늘 좀 무슨 일이 나겠군 하고 엄청 제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받아 적으면서도 막 오늘 또 뭐 일 나는 줄 알고 엄청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신과 유무제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가불성 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일신과 달리 유제된 부분이 있어도 상상적 관계 이런 걸 해서 한 개의 그 두 개 중 한 개의 유제가 있어도 한 개 또는 수개의 유제가 있어도 그 둘 중 중한제로 전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1심 뭐 그대로 거의 적용은 됐는데 김기출 시장님이랑 해현준 행정관이 저는 뭐 조금 더 사실 여기 화이트리스트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은 그냥 그 형이 좀 낮아지면서 좀 풀려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재판 내용은 정말 개판 그 자체 그대로였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고 제가 들으면서도 야 아니 김우칠 시장님이 이렇게 업무 분장을 새로 하면서 지시를 한 걸 보니까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직원들도 뭐 회원준 행정관도 말할 것도 없이 보면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재판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용은이가 자리를 뜨기 전에 일어서기 전에 제가 소리 질렀어요. 듣고 보니 일 잘했네. 제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한마디씩 다 하고 그랬는데 진짜 조금만 정신 차릴 때만 제가 일을 소리 더 쳤을 거예요. 그 나오면서 뭐 저희 하프리를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이나 조국이 하는 꼴을 보세요. 직권남용 이런 직권남용이 없고 권리행사 방해 이런 권리행사 방해도 없어요. 그런데 김진주 시장님은 정말 어르신답게 일을 오늘 판결문을 들으니까 정말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들 막 소리치고 이러고 나왔는데 검사들 들으라고도 이런 소리는 쳐야 돼요.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법원을 밖을 걸어 나와서 보니까 현준 행정관 사모님이 나왔는데 거기서 좀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러는데 4월 5일이 사실 작년 10월 5일 날 구속이 돼서 4월 5일이 6개월이 돼서 석방이 돼야 되는데 왜 석방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김익준 시장님 이 세월호 관련 그 시간 잘못 보고했다고 허위 공문서 만들었다고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에서 제가 현준 행정관 그 시장님한테 아니 거기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항소심에서는 3번 구속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8개월까지 구속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근데 요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변호사님이 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현준 행정관도 오늘로서 이제 그 징역은 1년을 받았으니까 다른 거 뭐 공직선거법 해갖고 6개월인가 이렇게 받고 자격정지 6개월 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 징역 1년으로 확정이 됐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왜 안 풀려나나 하고 뭐 사모님이 구치소에 연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딱히 답이 없고 변호사들도 법원에 가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염승태 씨하고 그 사모님은 구치소로 갔었고 구치소 앞에 사모님은 차를 대놓고 혹시라도 몰라서 거기 차를 대놓고 법원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대놓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구치소로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동료들한테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선고한 것 중에 강요죄가 1심에서 무죄로 됐던 게 요번에 유죄로 됐기 때문에 이거 6개월을 다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6개월 요거는 뭐 사실 오늘 들은 얘기가 제대로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6개월 해서 이거는 자격 정지 6개월이 됐는데 이게 왜 6개월을 감옥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가 하여튼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판사가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형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읽지가 않았다고 또 막 서로 이제 사모님이랑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법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또 그동안 주소 드린 얘기 가지고 뭔가 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법원을 떠나지를 못하고 법원 주변에서 어, 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눈 면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정도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김기춘 시장님이나 허인준 행정관은 뭐 안타까운 상태를 됐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사실 다른 분들은 뭐 1심 징역이다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없겠죠. 뭐 대법원에 가서 더 낫게 된다면 다행스럽고 이 상태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더 안타까울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기춘 시장님은 뭐 너무나 힘드셔갖고 재판에 들을 때 오늘 많은 동지들이 오셔갖고 비명을 질렀죠. 너무나 힘드시니까. 그리고 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뭐 저도 소리 지르고 막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뭐 복도를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제가 봤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다시 그 세월호 시간 잘못 보고했다는 재판이 있고 아마 그러면 5월 말쯤에 또 이제 세월호 관련도 재판 그것도 이제 선고가 결심이 되죠. 아 그렇죠. 그 5월 23일 날인가 그때 이제 정우성 씨 불러서 증언을 듣고 그날 결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결심하고 나면은 6월 달 초에는 또 6월 안에는 하여튼 뭐 또 선고가 나서 또 개판 재판을 또 보게 되겠죠. 아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추명호 씨 재판이 있고 우병우 수석은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고 추명호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사법농단이라 해갖고 받고 있는 임종원 씨나 있는데 양승택 뭐 대법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종원 씨는 좀 마음이 가고 시간이 된다면 이분 재판에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임종원 재판도 10시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다른 두 분 같이 기소된 세 분이 10시에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가능하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